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에도 막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울릉도 도회면허 봉서다. 봉서란 정식 허가서가 아닌 편지 형태를 말한다. 원래 도회면허는 매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1696년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이들의 불법 조업의 부당성을 지적할 때까지 두 가문은 첫 회 허락된 도회 허가증으로 70여 년을 사용했다. 배 선두에 꽂아두는 목찰과 에도 막부의 문양이 그려진 깃발은 이들에게 허락된 일종의 면허증이었다. 日本の船が日本以外の国へ行くことを禁止しておりましたので、そこに行くには許可がいるわけですね。その許可証がどうしてもなければ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国の決まりを破ることになりますから、そこでこういうその印を、許可の印を持っていくわけですから、どうしても許可がいったわけです。 일본은 현재 도토리본 어민들이 17세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한 것을 두고 일본이 먼저 독도를 실효 지배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으로 건너가는 오늘날의 여권 성격이었으며 그나마도 뇌물로 얻어진 것이었다. 一番幕府が喜んだのはアワビです。そのアワビを献上しました。それから、幕府に対してですね、宇領島に生えているこの竹です。バンブーですね。竹の珍しい竹が生えておりましてね。 두 가문은 어업 독점을 위해 막대한 뇌물을 헌상하고 막부는 장군이 직접 입던 옷을 하사했다. 도회 면허를 위해 얼마나 많은 뇌물이 오갔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다. もし僕事件が起きなかったら、日本人の竹島渡海事業がずっと継続して、日本領になっ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その可能性が非常に大きいと思います。それが安里福事件が起きたことによって、宇領島の領土問題が両国間で起きたことによって、宇領島が朝鮮領である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뇌물로 받은 불법 도회 면허로 울릉도 일대에서 조업하던 도토리본 요나고 지역 두 가문은 안용복 이후에는 다시 이곳에 올 수 없었다. (1696년)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던 안용복. 현재 17세기 독도 영유권 확립설을 내세우고 있는 일본 측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안용복입니다. 그의 행적과 진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일본 측이 내세우고 있는 10가지 주장의 대부분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일본 측이 애써서 안용복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용복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독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5세기 태종 이후 쇠환 정책으로 비워두었던 울릉도와 독도. 숙종 19년 안용복 사건 이후 조일 간의 울릉도 문제가 표면화되자 조선 조정은 적극적인 수토 정책으로 돌아섰다. 1694년 삼척 첨사로 파견돼 울릉도 수토 임무를 맡은 장한상. 그는 150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울릉도와 독도 실정 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사 활동을 마친 후 그 내용을 울릉도 사적에 기록했다. 이때부터 법으로 정해 정기적인 수토사들을 파견하고 토산물을 채취해 조정에 바치도록 했다.
세종과 그 숙종이 이 조선 정부에서 울릉도에 대한 세안 세출 혹은 수토 정책을 그 실시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세종 때도 매년 울릉도에 그 이 사람을 그 보내고 사신을 그 보내갖고 이 조사를 그 시키겠다. 그걸로 하여금 일본으로 하여금 외로 하여금 이 조선의 땅임을 알리게 하겠다. 조선 조정은 울릉도와 독도 지역 수토를 위해 책임관청을 두고 2, 3년에 한 번씩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관을 파견했다. 대풍헌, 정부관리가 바람을 기다리며 머물렀던 관청이 있던 자리다. 이곳은 곧 울릉도 독도 관할의 전진기지였던 것이다. 이때 이후로 제작된 지도에는 한결같이 우산도로 표기된 독도가 울릉도 동남쪽에 정확히 그려지기 시작했다.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에는 독도를 진방향 300리 밖에 있다고 적었는데 이 섬이 독도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일본은 이 기록 속에 등장하는 섬이 독도가 아닌 울릉도의 인근 죽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전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죠. 우리 뭐 고기록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인다. 서로 잘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죽도는 뭐 맑은 날이든 아니든 간에 뭐 아주 뭐 어두운 날에도 잘 보입니다. 어차피 확인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독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죽서도는 울릉도에서 불과 2km 거리.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나 볼 수 있지만 아득하게 보이는 거리에 위치한 섬은 87km 밖 독도 외에 없다. 그렇다면 장한상이 기록한 진방향은 과연 어느 방향을 뜻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직접 방향 확인을 시도했다. 남동 방향이 되죠. 남동. 대략 남동 방향. 네. 조선시대 나침반인 폐철에 의하면 죽서도는 인방향에 해당된다. 이로써 장한상의 기록 속 진방향 300여리에 있는 섬은 명백한 독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취지도 과연 역사 문헌 속에 나오는 그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는 사실이 과연 사실인가라는 것을 현대 과학으로 증명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하니까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라는 그런 결론도 얻고 역사적 그러한 기록들이 맞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했다. 기상 여건이 허락되는 날이면 1년에 40여일 가까이 울릉도에서 독도 관측이 가능했다. 이는 우산, 무릉은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울릉도와 독도는 결코 둘이 아닌 하나인 섬이었죠. 독도에서의 우리 어민들의 중요한 어뢰행위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독도가 우리 생활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한편 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영토를